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인수의 주식 라이브쇼 시작합니다. 투자가 정말 어려운데요. 수익 내기가. 그래도 좀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 바로 기업 공개, IPO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공모주 청약인데요. 오늘은 공모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모주 청약을 하면 주식을 잘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꿀팁을 준비를 해서 공모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공모주가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수익이 나는 섹터인데 올해는 별로 좀 재미는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공모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략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먼저 최근에 기업 공개하는 그 기업 수나 공모 규모나 현황이 어떤지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면은 연간 IPO 기업 수 그리고 연간 IPO 공모 금액 추이에 대한 이 차트입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차트인데요. 현재 여기서는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 거나 또는 이 코넥스 종목 그리고 재상장한 종목은 제외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2010년부터 한 112개로 시작해가지고 연간 IPO 기업 수가 2021년에 134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에 지난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이 상장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흔히 말해서 뭐 비대면 섹터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134개 정도 상장을 했고요. 2020년 대비했을 때는 약 22개 기업이 더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IPO 공모 금액 추인데요. 공모 금액은 2021년에 왕창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급들이 많이 상장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2020년에 이제 10조 원 정도 해서 네. 이제 두 자릿수 규모가 나왔다가 그거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한 자릿수였습니다. 아마 최고로 안 좋을 때는 1조 원 때도 있었다가 좋을 때는 한 8조가 있는데 21년에 20조 원이 돌파했죠. 그때 상장한 것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하이브. 네. 그때 상장 당시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상장을 했죠. 그렇게 돼서 공모 금액단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별로 좀 살펴보면은 예. 월별로 봤었을 때도 보통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IPO 기업들이 조금 많아요. 계절성이 좀 있군요. 예,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하반기 때 상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산타랠리 이슈도 있고 뭐 1월 효과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이 그때 주가 지수가 좀 높아 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하반기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2022년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네. 21년과 22년 예, 그랬는데 일단 2022년에 상반기에 50개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50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 16개 기업이 스펙 상장을 했어요.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게 많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IPO로 가게 되면은 이 공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IPO에서 공모 금액을 못 받고 오히려 밸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취소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어서 차라리 안전한 스펙으로 가자. 스펙은 그러니까 인수목적 회사가 그 기업의 가치를 그냥 통으로 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따가 이 스펙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 스펙으로 상장을 했는데 스펙은 업종을 금융업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금융업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금융업종 비중이 약 42%. 원래는 과거에는 IT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IT 비중이 한 22%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경기 관련 소비재가 이 13%, 그다음에 산업재, 흔히 말하는 우리 제조업 말했죠. 제조업이 한 6.3%, 헬스케어가 약 8% 비중으로 상반기 때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했었을 때는 일단은 코넥스를 기업을 제기하면은 48개 기업이 이제 일단은 상장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11개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59개 정도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 시장이 지난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10년 대비했었을 때는 평균치가 40개였습니다. 평균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했고 다만 전년도보다는 좀 적은 개수가 단기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아, 그런 얘기도 있구나. 예, 까다로워져서. 예, 그러다 보니까 특례 사정에 대해서 더 강화시킨 부분들도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을 좀 철회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올해 상반기 시장에 대한 IPO 시장은 전년보다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표로 보이셨지만 건수도 건수지만 공모 규모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대여급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모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IPO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거지만 사실 주식시장에는 그만큼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는 부담이 또 이렇게 자금을 빨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오늘은 이제 공모주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부진한데 그 이유는 공모가 좀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펙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예. 이런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요인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주식시장이 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상장하다가 철회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도 많았고요. 네. 결국은 매크로 변수가 제일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랑 이 지정학적 네. 리스크 관련 이슈, 그 다음에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닌 탈동조화,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 이 GDP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결국 금리 인상으로 갔다가 촉발된 리스크들,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상장 철회와 지연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모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주 자금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 현재 자금 조달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업 가치에 디스카운트 요인을 작용을 하고 네.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당장에 이 진행을 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공모주 전에는 기관 투자자,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자금들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VC라고 하죠. 네. VC 자금을 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투자를 받는데 이 시리즈 C에 들어온 그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프리-IPO로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IPO 직전에. 근데 프리-IPO 밸류보다 공모가 밸류가 낮아요. 아, 그러면 이제 바이아웃을 못하니까. 그렇죠. 엑시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겠네, 싫어하겠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 계약서 상에 우리보다 공모가 밸류가 우리가 다 받았던 투자 밸류보다 공모가 밸류가 낮아지게 됐으니까 이때는 그냥 하지 말자. 차라리 1년 더 기다리자. 조금 더 네. 시장 상황을 보고 이렇게 기다리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모주 시장 얘기도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스펙 같은 경우도 뭐 스펙, 메토 이런 것들 깜깜이 사실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뭘 인수할지도 모르는데 스펙 상장했는데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런 거 이따가 좀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공모주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모주 최근 경향을 봤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모해서 흥행을 했던 대표적인 기업들, 이제 대여급이라고 하는 기업들 얘기를 좀 되돌아보면서 최근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최근에 대단했었는데 하이브가 언제죠? 올해는 아니고요. 하이브는 2020년 10월 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20년. 예. 네. 그 당시에 하이브도 대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하이브가 이 상장과 동시에 따상을 기록했거든요. 그때 35만 천 원에 거래가 됐는데 시가총액이 단순에 11조 이상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27위를 기록했다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일단은 하이브가 그때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은 어떤 이유는 엔터 기업으로 포지셔닝이 된 게 아니었고요. 플랫폼 기업으로 맞아요. 포지셔닝이 됐는데 그때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위버스였습니다. 예. 이 위버스가 이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해주는 흔히 말한 이 소통 채널이 되면서 그 안에서 커머스 사업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방탄소년의 이런 이 제품이나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커머스 하면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 굿즈 때문에 결국은 이 티켓이나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팬덤에 대한 확보가 있었고 그 낙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는 플랫폼 기업으로 훨씬 더 가치를 보는 게 맞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다른 엔터 기업과 좀 차별화를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이브가 지금 최근에는 NFT 사업 관련해서 메타 사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 코스닥 상장사인데 네. 자이언트 스텝에 4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지난해는 이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이 제페토에도 현재 투자를 했거든요. 결국 네이버와 같이 전략적 제휴 파트너,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이 온라인 상황에서에 대한 어떠한 공연 그리고 그 안에서 굿즈를 파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구독 경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하이브가 조금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도 한번 40만 원까지 한번 훅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제 BTS 군입대 이런 것 때문에 쭉 떨어져서 지금 뭐 16만 원대 와 있는데요. 주가 전망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이브는 어때요? 지금 흐름은요? 네. 결국은 이 엔터업 중에서 거래소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냐 아티스트들의 매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결국은 이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게 됨으로써 인해 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매출에 대한 챌린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결국은 이 엔터 사업에서 성장성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면 다양한 아티스트를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빌보드 차트, 빌보드 차트에서 1, 2등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한 이 강력한 아티스트가 탄생을 할 때까지 이 엔터 회사들은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거든요. 그게 다 비용 원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한류라고 이렇게 해서 열풍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임상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티스트 성공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터 산업 분위기 자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은 하이브는 어쨌든 뭐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중립 의견이시네.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샀던 이 플랫폼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사실 플랫폼 사업의 이 안 좋은 리스크가 뭐냐면은 거래나 유저 확보는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떠날 수가 있거든요. 고객들이. 최종 엔드 유저가 결국은 우리 B2C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불 용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가격이 되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회사가 갑자기 이 비용을 올리게 됐었을 때 팬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들, 넷플릭스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성이 단기간에 올라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결국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오늘 이제 엔터즈 분석 시간은 아니니까 뭘 여쭤봐도 이렇게 줄줄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최근에 오늘 IPO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여급으로 관심을 끌었던 기업들 하이브 봤고요. 그다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021년 3월 18일이니까 작년 3월인데요. 아련합니다. 언제 SK 바사도 그게 부침이 많았고 바사 상장할 때 어땠죠? 또 지금은요?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21년 거래 금액에서 이제 상당한 또 기여를 했죠. 그때 3월 18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백신 의약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CDMO.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고 이 CDMO라고 하는데 바이오 의약품 쪽에 좀 백신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 근데 그때 당시 한참 코로나 백신 진단 키트가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트렌드에 맞는 환경에 맞게 상장 시기는 적정을 했습니다. 적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서 13만 원에 더블로 시작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쳐서 16만 9천 원을 안착했었습니다. SK 바사도 따상 갔었군요. 예,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28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참 따상 기업들이 많았는데. 예, 그때
수혜축 경쟁률도 예. 높았고 청약률도 일반 청약 경쟁률도 높았기 때문에 좋았고요. 일단 이 회사가 그때 공모자금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안동 공장에 이 에라우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안동에 네. 바이오 이 생태계 쪽에서 정부에서도 계속 좀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캐파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캐파 그때 당시 풀캐파가 차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공모자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완공할 계획을 그때 시점에 잡고 있었고요. 일정대로 이어졌을 때 단순하게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mRNA 백신이죠. 바이럴 벡터 백신 이 밖에 다양한 백신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위탁 생산으로 전문화된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상장 시점에 이 회사의 비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9월 5일부터 이 스카이코비언이라고 국내 1호 백신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그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나오는 지금 상황에 주가 형편없고 네. 약간 나올 거야, 만들 거야 기대감으로 그때 36만 원까지 엄청 갔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했었을 때 중화항체 값이 2,800원 높다고 하고 그리고 항체 전환율도 약 10%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백신보다 국내 백신의 효능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사실 이 백신이 부각이 되려면은 이 안 그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이슈가 그렇죠.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황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기업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진짜 대여금이 많았네요. 그 다음에 2021년 작년 5월에 SKIT, 네.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때도 꽤 막 주식 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2021년 5월 11일 날 네. 이때 상장을 했는데 이제 한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네. 근데 이제 그때 큰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서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SK 온으로 바뀌었죠. 네. SK 온이 이 소송 관련돼서 이 미국의 ITC 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바로 5월 11일 한 달 전에 해소가 됐었어요. 그때 결국은 서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판결을 좀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이제 소송 이슈였었습니다. 그때. 근데 LG화학에 일시금 1조 원을 줘라. 그리고 1조 원 한도의 로열티를 지급해라. 결국은 SK 온 입장에서는 2조 원을 주고서 결국은 이 부분을 불확실성을 해소를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SK 온이 이렇게 합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SKI 테크놀리 IPO 예. 성공하려고 예, 그럴 수 저는 그렇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한참 밸류가 2차 전지들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때에 편승을 해서 일단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장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리막 쪽 보면은 국내의 후성 그리고 SKIT 테크놀로지다 보시면 되는데 국내 최초로 분리막 개발을 성공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티브 기업으로는 마켓으로는 결국은 SK 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수준 물량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다만 이게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일단은 설정이 됐어. 공모가 2배로 올랐다가 네. 그리고 나서 따상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 주가가 2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조짐이 좀 안 좋기 시작했구나. 예. 그 전에 기업들은 막 따상 갔는데 예. 따까지 갔다가 상을 못 가고. 예, 이 회사가 21년 때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게 된 아.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3,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예. 보호예수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따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더블로 시작했기 때문에 차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SKIT는 그 상장할 때 그 당시에는 변동성은 컸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25만 원까지 한 차례 올랐었어요. 이후 네. 밀렸지만. 네.
크래프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게 2021년 8월, 작년 8월, 작년에 진짜 엄청난 기업들 많았네. 근데 크래프톤도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크래프톤은 사실 상장하고 뭐 제대로 힘을 못 써보고 밀리기 시작해갖고, 주식 받은 뭐, 종업원들이 뭐, 대박은커녕 쪽박차게 생겼냐고 계속 어려웠어요.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 상장이 2021년 8월 10일입니다. 네. 뭐 이제 1년 조금 더 됐죠. 지금이 9월이니까. 네. 근데 이 회사는 크래프톤은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퍼블리싱, 흔히 말하는 유통이죠. 네. 개발과 퍼블리싱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 개발을 하는 스튜디오가 총 5곳이 있습니다. 개발 능력이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히트 게임 중에 바로 배틀그라운드가 있죠. 그게 배틀그라운드가 200개 이상 국가에 이 200개 이상의 게이밍들이 이게 오픈이 되면서 결국은 이 회사가 200개 이상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매출 발생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초반에 여기도 공모가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공모가 논란이 있었냐면은 네. 일단은 처음으로 이 대주주 지분이 작았습니다. 예. 장성규 의장이 14% 정도 됐어요. 그때 예. 뭐냐면 공모 후 지분율까지 받았을 때 네. 시사합전 37%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슨 어떤 이슈를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냐면은 장병규 회장, 장병규 회장이 음. 바로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태대주주가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적대적 M&A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슈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이 당장 상장을 하고 나서 팔지 말아라. 그래서 흔히 말한 보호예수를 걸어라. 네. 예,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대 주주, 3대 주주 다 발 수밖에 없어서 그 주주들이 1년 이상, 2년 이상 락업을 걸겠다. 그렇게 하면서 상장에 들어온 그래도 흥행에는 성공했죠, 초반에. 예, 일단은 이 회사가 네. 공모 일단은 봤었을 때 경영 이슈가 있었는데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시초가가 44만 8,500원보다 44만 8,500원 정도, 45만 원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공모는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상장할 때 분위기 자체는 강하지 않았었네, 말이야. 그렇죠. 공모는 성공을 해서 공모에 대한 거품이 있었다. 네. 거품 논란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대여급들과 봤었을 때는 다른 회사는 따상 가고 그냥 일단 공모가 대비 올랐는데 반대로 크래프톤은 떨어지고 시작했다. 40 얼마요? 49만 5천 원? 49만 8천 원이 공모가였어요. 오늘 주가가 23만 5천 원이거든요. 예, 반토막이잖아. 예, 근데 그때 또 중요했던 게 예. 우리 사주 물량들이 보통 1년이 보호예수가 걸려요. 네. 그때 8월 달에 있으면은 지난달에 풀렸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우리 사주에 들어왔던 물량들 직원들이 대출까지 끼고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 나고 레버리지까지 써서 상환까지 요청이 들어온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주가 그때 당시에는 한참 붐업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회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이럴 줄 몰랐죠. 이럴 줄 몰랐죠. 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우리 사주 분위기가 참여도가 높으면은 공모주도 흥행합니다. 네, 네. 근데 1년이라는 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우리 사주에 참여한 직원들도 지금 많이 좀 아프고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뭐 탁 흥행할 때 대박 날 것 같은 게 지나고 나면 어려울 때가 많고요. 네. 굉장히 어려울 때 사실은 관심을 어려울 때 관심 가지면 나중에 또 대박이 나는 경우도 많고 시장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여급 상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인데요. LG 엔솔은 올 초였죠. 네, 맞습니다. 네. LG 엔솔은 1월 27일이었고요. 네. 일단은 뭐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는 초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공모가도 높게 나왔고 그때 이슈는 바로 물적 분할 이슈였죠. 네.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좀 이야기가 많았죠. 공모가는 잘 나왔지만 바로 또 꼬꾸라진
상황들이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월 11일 날 이제 좀 좋은 이슈라고 하면서 코스피 200이 편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00이 편입하면서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매도에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들이 공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많이 하락을 좀 빠졌고요. 그리고 2월 들면서 이 전방산업 쪽 관련된 OEM 테슬라의 실적이나 주가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CATL도 테슬라의 주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그 CATL 주가도 부진하다 보니까 업황 자체 센티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 봤을 때 21년 4분기는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했는데 그리고 22년 1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를 반영하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이 자동차 OEM 업체에 많이 납품을 하게 되는데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유럽 쪽에 했었죠. LG 엔솔이. 그런데 이 결국은 공급에 대한 부분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판매량이나 출하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메탈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부진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조금 고개를 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보호에서 나온다는 그 시점부터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보호예수 물량이 네. 6개월 확약 물량이 약 4.3%입니다. 4.3%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대형주 입장에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들이 기존에 있었던 물량 그 공모가 대비했을 때 큰 수익은 몰랐는데 일단은 아마 펀드 만기도 있고 펀드 만기에 따라 이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단은 조금 부담되는거나 이런 안 좋은 수급 물량들이 좀 빠지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좀 바뀌고 외국인들이 있다. 받았죠. 예, 최근에. 그렇게 네. 되니까 오히려 큰 물량이 받아가는 네. 기관 물량 좀 외국인이 받아가는 물량이 나면서 지금은 다시 좀 가벼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공모주 시장 경향하고요. 대역급으로 상장했던 기업들의 상장 당시의 분위기 또 초반의 주가 흐름,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먼저 쭉 한번 복습을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관심은 이들 기업들도 지금은 보니까 상장하거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당시에는 주식 정말 뭐 엄청난 돈이 동원이 됐고 개인 투자자들도 받기 위해서 가족 친지들 계좌 다 동원해도 몇 주 못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일단 공모주를 어떻게 받느냐 초반 전략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사고 파는 건 뒷전략이고 그러면 어떻게 공모주에 투자해서 공모주를 주식을 많이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공모주 투자의 절대 수익 전략은 이어가겠습니다.